안녕하십니까, 김종대입니다. 9월 27일 김종대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 즉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리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122표 차이로다 이낙연 후보에게 1위를 내줬지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전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어제 전북 경선이 끝난 후에 사퇴를 해서 조금 비율이 좀 조정됩니다만은, 사퇴를 하기 전에 민주당 선관위 공식 발표로만 보면 호남 전체로 봐서 이재명 후보가 46.72%로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의 얻은 득표를 무효로 처리해서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이거는 50.10%로 호남에서 과반이 넘은 겁니다. 그러나 이걸 빼면은 요거 공식 발표로서는 하여튼 사표 전에, 사퇴하기 전에 그거는 46.72%입니다. 근데 과반하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좀 미묘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41.35%, 이건 공식 발표. 그러에 의하면 이낙연 후보에게 6,439% 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낙연 후보도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아까 이재명 후보가 50.01%가 됐듯이 이런 계산법으로 하면 이낙연 후보는 44.34%를 얻었습니다. 이게 호남 지역에서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서 쭉 누적되어 온 거, 이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53.01%, 이낙연 후보는 34.48%, 약 12만여 표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물론 김두관 후보 거를 제외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공식 발표대로만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쯤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거의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걸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홍영표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 23일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남 현장의 바닥 뿌리기를 직접 점검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는데, 누가? 이낙연 대표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서 이낙연 후보가 40%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한 40% 중반,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40% 초반 정도로 얻을 거로 예상한다는 요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밑바닥을 붙었다는 분들 얘기를 듣고도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이 이렇다니까 얼마나 이게 밑바닥 현실을 모르고 있는 바람입니다. 원내대표까지 지내고 당 대표에 도전했던 호남 출신인 선대위원장이 인식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오판을 했던 거죠. 여하튼 이렇게 이 호남 그리고 전부 누적 집계를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10월 1일에는 이번 주 말쯤에요, 10월 1일에는 제주도, 10월 2일에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요. 그 다음에 10월 3일에는 인천 지역 관리당원하고 대의원처럼 지금처럼 수레 경선을 합니다. 이 숫자가 대략 한 10만 명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고요, 투표를. 그 다음에 일반 국민과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이게 한 50만 명만 됩니다. 한 49만 몇천만 되는데, 이들이 10월 3일날 소위 2차 슈퍼위크, 거기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합쳐서 한 10만 명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일반 국민과 당원들은 한 30만 명이 또 참여하는, 여기서도 실제로 몇 명이나 참여할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합치고서 어제까지 있었던 누적 결과를 합치면 거의 사실상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인천 지역 말고는 이제 서울 경기가 남아 있지만, 그때도 이제 서울 경기도 뭐 3차 슈퍼위크라고 해서 한 30만 있고 대의원과 권리당원도 30만이니까 60만 명 정도가 남아 있긴 하나, 지금 추세로 갔을 경우에는 이건 뭐 하나만 하다. 특히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소위 아성이라는 데니까, 그래서 3차 슈퍼위크, 즉 10월 원래 후보를 뽑기로 한 날이 결선 투표가 없으면은 10월 10일인데 이날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만 하는 거 아니냐. 가더라도 후보를 사퇴하면 하긴 하지만 그렇게 배워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이낙연 후보가 그때 가서는 뭐 90%를 얻어야 되느니 80%를 얻어야 되느니라는 이론상 숫자로만 나오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어제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고,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는 사퇴하면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했어요. 이런 흐름도 또 결국은 이재명 대세론 흐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특히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의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받았다는 걸로 일종의 반전 흐름이 있어요. 공세를 펴던 국민의힘이 잠깐 수세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로서는 본인의 의혹이 완전히 가셨다기보다는 이제는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여건이다. 이래서 이제 대세론이 굳어질 것 같은데, 다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경천동지할 만한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불리해질지, 이낙연 지사가 후보가 얼마나 유리해질지,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건 그때는 예측 불가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게 없다고 전제하고 말을 이어가면은, 지난 금요일 날이요, 제가 호남 경선 전망을 하면서 특히 전통적인 전략적 선택이 실종될 조짐을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제 실제로 있었던 호남 경선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이렇게 됩니다. 호남에서 호남 출신 이낙연이 어째서 이재명보다 표를 덜 얻었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한 표라도 6천 몇백 표나 더 얻었을까? 그건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그날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전략적 투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역시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 저조가 사실상 많은 걸 말해줍니다. 호남에서는 자, 전통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지역이지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정서를 고려해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는데, 결국은 이원직 사태를 던지고 의원직 배지를 던지고 대장동 의혹으로 계속적인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수업을 받고 그리고 계승했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한 이낙연 후보인데, 이 이낙연 후보를 놓고서 지역 정서를 고려해서 이낙연 후보를 뽑을 거냐, 전략적 선택을 할 거냐, 그럼 이재명 후보인데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기권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후보에게 몰표가 덜 몰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략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왕창 몰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지역 고민할 것인가를 아직은 고민하는 상태로, 나중에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전략적 선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뭐냐면, 추미애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은 정도보다는 이번에는 덜 받았다. 그건 뭐냐, 추미애 후보로 갈 것이 이재명 쪽으로 약간 몰려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전략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전략적인 선택이냐 지역 선산을 고민할 때는 고민을 해서 투표장에 안 간 사람, 또는 양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사람, 지역적 선택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이겼지만 압승을 못하고 이낙연 후보는 이기지를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남 지역에서나 이렇지, 호남 지역이 아닌 지역, 이제는 호남은 끝났으니까 제주도라든지 불경, 인천, 서독, 그리고 서울, 경기 이쪽으로 가면 이낙연 지사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세론을 이어갈 걸로 봅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요, 본선, 대통령 후보의 후보 경선이나 본선 관점으로 볼 때는 호남 향배를 읽을 단서가 좀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에겐 숙제입니다. 이낙연을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를 끌어안지 못하면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을 이렇게 갈등 속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이들을 끌어안지 못하면 본선에서 어려워질 것이다. 다른 데보다도 우선 호남에서부터. 반대로 국민의힘은요, 이재명과 호남 사이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그걸 호남은 우리 지역은 거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영남이나 이런 데나 하겠다, 그게만. 이거 그냥 예면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고, 사실은 호남의 선거 결과가, 경선 결과가 이렇게 나고 이재명 후보로 거의 대사론이 굳어졌으니까 이런저런까지를 감안해보면 국민의힘의 경선에도 이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걸 봅니다. 특히요, 이제부터는 윤석열 후보든 홍준표 후보든 유승민 후보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후보로 굳어진 이재명 후보를 누가 이길 수 있냐는 이 비교 우위 경쟁을 해야 될 것이다. 뭐가 콘텐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반기득권을 내세우고 기본자를 시리즈로 하는 정책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뭘로 제압하고 이길 거냐 이 문제일 겁니다. 이제 인성이 어떻고 무슨 뭐 욕설이 어떻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본질은 뭐를 반기득권을 내서 기본소득을 내고 자기가 할 일을 한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에게 뭐를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얘기하는 건 비본질적인 얘기로 결국 끝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어제 3차 토론은 좀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좀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책 토론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간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뭐 윤석열 총장이 또 뭘 몰랐느니, 누구는 뭐 싸웠느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재명 지사의 콘텐츠가 뭔데 나는 이런 콘텐츠가 있다라는 것, 이 경쟁. 어제도 그런 약간의 저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서 좋은 후보가 등장하는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신도 있게 노렸습니다. 진짜 자기네들끼리 늘쳐내고 뭐 부정선거 논란이니 뭐니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로 굳어져 있는 현실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질지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분들은 못할 거 아닌가. 이 보수층 유권자들은. 이런 점에서 모든 후보들의 분발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